지난 2월 24일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참혹한 전쟁의 현장이 매일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이 공격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분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무기 중 특히 주목을 끄는 무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를 속수무책으로 만든 그것, 바로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한 발에 수천만 원, 비싸겐 1억을 넘지만 제값을 톡톡히 내는 이 미사일들의 활약으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전차 무기들 중에서도 사정거리는 짧지만 아주 야무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는 대전차 무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제블린과 함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단거리 대전차 무기, 영국의 엔로 경량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구경 115mm에 길이는 약 1m, 무게 12.4kg으로 미사일치고는 작고 가벼우며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해서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이 엔로 대전차 미사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표적을 보고 유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수는 조준을 하지만 미사일은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유도탄도 아니에요. 실제로 미사일이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따라가냐? 이게 움직이는 표적을 발견하면은 추적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사수가 조준경으로 목표를 딱 조준을 하면서 몇 초 동안 그 목표를 쭉 따라가요. 그러면은 이 미사일 안에 있는 중력 센서와 컴퓨터가 이게 조준하고 있는 목표가 어느 속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발사가 되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야 저놈을 맞추겠구나. 보지는 못하는데 짐작만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습니다. 대단하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 표적에 대해서 뭐 400에서 500m 정도에 못 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 표적이 갑자기 속도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짧은 거리에서 쏘고 또 이게 쏘기 전까지는 상대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는 게 뭐 레이저라든가 전파 같은 걸 전혀 안 쏘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탐지를 못해요. 상대가 미사일 날아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나는 죽기 1초 전 뭐 거의 그 레벨인 거죠. 그래서 유도탄 아니지만 궤도 수정탄 정도로 부르면 맞을 것 같고 또 이게 움직이는 목표를 안 쏘더라도 똑바로 갈 때도 내부에 자이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추진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냥 앞으로 쭉 뻗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중률이 높죠. 또 이게 재밌는 게 탑어택, 즉 적의 머리를 때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 엔로의 탑어택 모드는 딱 조준을 하면은 그 조준한 것보다 조금 더 위로 날아가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쭉 날아가다가 센서가 아래쪽에 전차나 장갑차 같이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건이 있다. 딱 발견하면은 로켓 아랫면으로 향해 있는 탄두가 빵 터져요. 그럼 그 탄두에서 자가단두식 관통자가 딱 생겨가지고 전차의 윗부분 장갑을 그냥 탁 뚫어버립니다. 이게 자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이고 또 미사일이 전차의 위치를 보고 쫓아가는 어떤 센서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적 전차에 소프트킬 시스템 같은 게 있어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제블린이 억 단위 훌쩍 넘으면은 엔로는 몇 천만 원 단위.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제블린만큼이나 애용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시가전에 쓰기가 좋은 게 실내에서 발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 사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탑어택 방식이고 탄두가 아래로만 터지니까 이게 파편이 뒤로 많이 안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m만 떨어져 있어도 교전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게 좀 사거리가 짧긴 해요. 유효 사거리가 600m, 뭐 이동 표적 사거리가 뭐 400에서 500m밖에 안 되긴 하지만 조준 장치를 개선한 최신형은 최대 사거리가 800m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엔로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SR이라는 무기인데요. 1973년 4차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대규모 전차 부대와 이집트의 대전차 미사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거의 패전 직전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승리했죠. 이때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1981년에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인 타무즈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타무즈는 미사일의 무게 70kg, 사거리 25km로 원거리 공격용 버전인데요. 이 타무즈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스파이크 NLOS입니다. NLOS는 Non-Line of Sight, 즉 가시선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뜻인데요. TV 유도식 미사일의 선구자격으로 화면을 보면서 목표물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1997년에는 타무즈 미사일 등등을 개발했던 노하우를 집약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새로운 휴대용 대전차 화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파이크 MR인데요.
이 스파이크 MR 미사일은 무게가 14kg, 사거리 2.5km로 보병 및 특수부대도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등장을 했고 이후에 다양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MR, ER 등등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주인공으로 다뤄야 할 만한 것이 바로 스파이크 SR, 즉 단거리 쇼트레인지 버전입니다. 사거리가 이동 표적용으로는 800m 정도고 무게가 10kg이 채 안 돼요. 근데 이게 고정 표적용으로는 1500m까지 쏠 수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영국과 스웨덴의 엔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SR은 열영상 추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탄도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사수는 조준경을 통해서 미사일의 카메라가 보는 영상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즉 미사일의 눈으로 그대로 조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딱 발사를 한다. 그러면은 미사일이 그 표적의 카메라에 찍힌 실루엣을 딱 기억을 해요. 그러고 발사를 하면은 미사일이 기억한 영상을 토대로 저 표적 저기 있구나. 움직이네. 그러고 따라갑니다. 스파이크 SR도 27,000발 이상 판매된 스파이크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받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엔로하고 스파이크에 이어서 우리도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고성능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무게라든가 사정거리, 발사 후 망각 방식, 탑어택 능력 및 이중 소형 자격 탄두를 사용한 점 등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제블린과 스파이크 MR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더 나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블린은 조준에서 발사까지 30초 정도가 걸리는데 현궁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대응 능력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죠. 발사 후 망각 방식과 함께 사수의 생존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였는데요. 중량 또한 더 가벼운 약 13kg 정도고 유효사거리도 2.5km, 제블린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궁은 90mm, 106mm 무반동총과 토우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M 등 지금 다양하지만 노후화된 많은 대전차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대대급의 대전차 유도무기입니다. 2007년 체계 개발을 시작해서 2017년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의 해병대 전력 배치되어 운용 중인데요. 2, 3명이 대전차 공격조로 구성되고 운용하며 많은 경우 소형 전술 차량 지붕에 딱 얹어서 탑재해서 운용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어떤 유사 무기 체계들보다 성능적으로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궁에는 다양한 첨단 핵심 기술들이 적용됐는데요. 유도탄 발사 전에 표적을 포착하고 발사 후에는 표적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적외선 열영상 탐색기 즉 IIR에는 소형 고성능의 전자광학부와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이 적용됐습니다. 지열 등으로 인해 분간이 어려운 표적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공식 수출의 언급은 없으나 2018년 사우디군과 후티 반군과의 교전 영상에서 현궁이 깜짝 등장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까지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서 그 성능을 입증을 했죠. 또 지난 3월 초에는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대전차 미사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복잡해지겠죠. 지금 대전차 미사일이 이렇게 효과가 입증이 되고 언론에 떴으니 이미 개발하고 있던 나라들도 지금 앞다퉈서 또 성능 개량이나 추가 개발에 나설 것이고 심지어 그동안 개발을 안 하던 나라들조차 뛰어들 거예요. 이미 이란이 스파이크의 카피를 만들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현궁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경쟁력 면에서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추가 개발, 성능 개량 이런 거를 게을리하면은 장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